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이 사바나의 대지를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놓고 있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광활한 초원, 그 한가운데에 시간이 멈춘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증발해 버린 것 같은 정막 속, 오직 거친 숨소리와 심장 박동만이 대기의 미세한 떨림을 만들어냅니다. 고성능 카메라의 줌 렌즈는 이 비현실적인 장면을 숨죽여 담아내고 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한때 초원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늙고 거대한 수사자, 그리고 그에 맞서 조금의 물러섬도 없이 버티고 선 새하얀 진돗개 한 마리입니다. 사자의 이름은 스카, 그의 왼쪽 눈 위로 깊게 팬 흉터가 그가 겪어온 치열한 세월을 증명합니다. 갈기는 군데군데 빠져 푸석하고 한때 강철 같았던 근육은 세월의 무게에 느슨해졌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서늘한 왕의 위엄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엄 뒤에는 지독한 굶주림과 쇠약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반면 그의 앞을 가로막은 진돗개 백구는 체격면에서 비교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나 떡 벌어진 어깨와 다부진 체구, 꼬곡꼬시 세운 꼬리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깊고 까만 눈동자는 마치 수천 년의 지혜를 담은 듯 늙은 왕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고요하고 단단합니다. 이 믿을 수 없는 대치 상황은 지금 이 순간 위성을 통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경악과 혼란으로 들끓었고 야생동물 전문가들조차 눈앞의 광경을 설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작은 개 한 마리가 어떻게 백수의 왕 사자 앞에서 저토록 당당할 수 있는가? 이것은 무모한 객기인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다음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야, 본격적인 이야기에 빠져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경이롭고도 가슴 떨리는 이야기의 막을 조심스럽게 열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문명 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의 외딴 연구 캠프였습니다. 한국인 노수의사 김민준 박사는 이곳에서 10년 넘게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를 등지고 오직 상처 입은 생명들을 돌보는 것을 소명으로 삼은 그는 스스로를 세상과 격리시킨 채 살아가는 고독한 현자였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는 유일한 가족이자 동반자가 바로 백구였습니다. 전 세계로 송출되는 카메라, 그 렌즈 너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초조하게 지켜보는 김 박사의 주름진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백구가 평범한 개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상대는 차원이 다른 존재였습니다. 자연의 정점에 선 포식자,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생방송을 진행하는 다큐멘터리 제작팀, 역시 혼란에 빠져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본래 전설적인 사자 스카의 마지막 나날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늙고 병들어 무리에서 쫓겨난 왕의 비극적인 최후를 통해 자연의 순리를 이야기하려던 그들의 계획은 난데없이 나타난 이 작은 동양의 개 한 마리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팀의 리더인 데이비드는 마른 침을 삼키며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저 개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걸까? 그의 옆에서 카메라를 잡고 있던 조감독 안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자를 동정하는 눈빛이에요. 실제로 백구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적의가 아닌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려는 전사의 눈빛이 아니라
길을 잃은 존재를 바라보는 현자의 눈빛에 가까웠습니다. 사자의 세계에서는 정면으로 눈을 마주치는 것이 곧 도전의 의미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사자들은 눈빛 외에도 꼬리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훨씬 더 복잡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꼬리를 살짝 경련하듯 떠는 것은 극도의 흥분과 공격 직전의 신호이며 반대로 꼬리 끝을 부드럽게 좌우로 흔드는 것은 상대에 대한 호기심과 탐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스카의 꼬리는 마치 채찍처럼 뻣뻣하게 굳어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내면이 분노와 자존심 그리고 정체 모를 불안감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이 작은 불청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입거리도 안 되는 미물이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설명할 수 없는 기백이 늙은 왕의 본능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길고 긴 정적을 깨고 스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포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땅에 울리는 낮은 그르렁 소리를 목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렸습니다. 그것은 경고이자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거대한 앞발이 마른 흙을 파헤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육중한 움직임에 대지가 미세하게 진동했고 카메라 렌즈 위로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비명을 삼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몸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스카의 위협적인 발걸음은 백구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기묘한 대치의 끝은 어디일까요? 작은 진돗개는 정말 제왕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한 남자와 그의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김민준 박사, 서울 강남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소위 성공한 수의사였습니다. 최고급 의료장비, 넘쳐나는 고객들, 그리고 남 부럽지 않은 부와 명성까지. 하지만 그의 내면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깊은 상실감과 공허함으로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불의의 사고로 아내와 어린 딸을 동시에 잃은 후 그의 삶은 색을 잃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죽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을 치료하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상처는 속수무책으로 골마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을 헐값에 정리하고 지인들과의 연락도 모두 끊은 차에 마치 도망치듯 한국을 떠나 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그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생과 사가 가장 원초적인 형태로 공존하는 곳, 인간의 위선과 가식이 통하지 않는 정직한 땅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착한 곳은 국립공원 경계에 위치한 낡은 관리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비영리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열었습니다. 밀렵꾼의 덫에 걸린 코끼리, 어미를 잃은 새끼 하이에나, 영역 다툼에서 밀려나 상처 입은 늙은 동물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의 진심은 통했고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동양인 의사는 어느새 현지 관리인들과 원주민들 사이에서 마사이의 슈바이처로 불리며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수많은 동물들과 교감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외로움의 구멍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5년 전 한국에 남아있던 유일한 친구로부터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항공편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태어난 지 2달 남짓 된 새하얀 진돗개의 강아지 한 마리가 불안에 떨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온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아, 네가 아프리카로 떠난 뒤에도 나는 항상 네가 걱정되었다. 혼자 너무 오래 있지는 마라. 이 녀석은 보통 진돗개가 아니다. 진도에서도 가장 깊은 산골, 옛 사냥꾼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녀석이지. 이름은 내가 미리 백구라고 지었다. 너의 텅 빈 옆자리를 이 녀석이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란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의미심장한 한 구절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영혼을 보는 눈을 가졌다고들 하더군. 부디 좋은 친구가 되어주길. 김 박사는 처음엔 피식 웃었습니다. 영혼을 보는 눈이라니 친구의 과장이 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저 이 작은 생명체가 머나먼 타국까지 오느라 고생했다는 생각에 측은한 마음이 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정말로 특별했습니다. 그는 다른 개들처럼 요란하게 짖거나 꼬리를 흔들며 아양을 떨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김 박사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습니다. 김 박사가 밤늦게까지 수술을 할 때면 수술실 문 앞에서 꼼짝 않고 기다렸고 그가 지쳐 잠들면 그의 발치에서 조용히 밤을 지새웠습니다. 백구의 존재는 김 박사의 메마른 삶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백구의 깊고 고요한 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치 자신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이해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백구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김 박사의 상처 입은 영혼을 지키는 충직한 수호자이자 말없는 위로자였습니다. 백구와 함께 사바나를 거닐 때면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맹수들이 가득한 초원에서 백구는 단 한 번도 두려움을 내비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멀리서 표범이나 하이에나 무리가 나타나면 백구는 그들을 향해 짖는 대신 자리에 멈춰서서 조용히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맹수들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마치 백구에게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기운을 느끼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김 박사는 이것이 백구가 가진 특유의 대담함과 침착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원래 사냥개로서의 용맹함으로 유명하지만 그들의 충성심은 종종 상상을 초월하는 일화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1993년 대전으로 팔려갔던 진돗가에 백구가 7개월 만에 3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 원래 주인이 있던 진도로 돌아온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이 일화는 진돗개가 단순히 길을 잘 찾는 개가 아니라 주인과의 유대감을 자신의 생존 본능보다 우선시하는 거의 영적인 교감을 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김 박사는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의 백구 또한 그 전설적인 개들과 같은 영혼을 가졌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다시 현재의 대치 상황. 김 박사는 모니터를 통해 백구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와 꼿꼿이 선 꼬리, 저 작은 몸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기에 초원의 제왕 앞에서도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것일까? 그는 5년 전 친구가 보낸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 녀석은 영혼을 보는 눈을 가졌다고들 하더군. 어쩌면 백구는 지금 사자의 근육과 발톱이 아닌 그의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을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무리에서 쫓겨나고 굶주림과 싸우며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마지막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있는 늙은 왕의 고독한 영혼을 말입니다. 김 박사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었습니다. 두 개의 강인한 영혼이 벌이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과연 백구가 가진 영혼을 보는 눈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김민준 박사와 백구의 고요했던 일상에 파문을 일으킨 것은 바로 네이처 오디세이라는 이름의 다큐멘터리 제작팀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영국의 방송사 소속인 이들은
야생의 순간을 가장 극적이고 예술적으로 담아내기로 유명했습니다. 팀을 이끄는 베테랑 프로듀서 데이비드 애킨스는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사자, 스카의 마지막을 기록하기 위해 1년 넘게 이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는 스카가 단순히 늙고 병든 사자가 아니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의 위엄과 비애를 동시에 간직한 셰익스피어의 비극에나 나올 법한 캐릭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청자들이 스카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의 숭고한 순환과 삶의 마지막 존엄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김 박사의 캠프를 베이스 캠프로 정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스카의 영역이 공교롭게도 김 박사의 구조센터 근처였고 현지 가이드들은 하나같이 그 지역에서 살아남으려면 김 박사의 도움이 절대적이라고 조언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데이비드와 그의 팀원들이 최신 장비들로 가득한 랜드로버 여러 대를 이끌고 나타났을 때 김 박사는 탐탁지 않은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물을 오직 촬영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외부인들을 경계했습니다. 자연은 존중하고 교감해야 할 대상이지 인간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구경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는 그런 김 박사의 마음을 간파하고 끈질기게 그를 설득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닙니다. 저희는 스카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야생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마지막이 그저 잊히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의 삶은 기록될 가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의 진심 어린 눈빛과 프로젝트에 대한 확고한 철학에 김 박사는 마지못해 그들의 체류를 허락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절대 동물의 생태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말 것, 그리고 항상 자신의 통제에 따를 것. 데이비드는 흔쾌히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제작팀은 김 박사의 작은 캠프 한쪽에 텐트를 치고 거대한 위성 안테나를 설치했습니다. 그들은 스카의 흔적을 찾기 위해 매일같이 사바나를 누볐지만 늙고 교활한 사자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팀원들은 자연스럽게 김 박사와 백구의 관계를 가까이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백구를 봤을 때 그저 김 박사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키우는 평범한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백구가 보통 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촬영 감독인 마이클이 독색의 발목을 물릴 뻔한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숲을 속에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던 블랙 맘바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이클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어디선가 번개처럼 튀어나온 백구가 그의 앞을 가로막고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의 기세에 눌린 뱀은 결국 공격을 포기하고 숲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동안 백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김 박사의 곁으로 돌아가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팀원들은 백구를 단순한 개가 아닌 캠프의 수호신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백구의 신비로운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혀를 내둘렀고 특히 동물을 촬영하는 이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동물 교감 능력자에 대한 흥미로운 속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동물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여 그들의 언어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많은 탐험가들이나 다큐멘터리 감독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여겨지는 이야기였습니다. 팀의 막내이자 동물학을 전공한 연구원 사라는 백구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 PC로 진돗개에 대한 모든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용맹함, 충성심, 뛰어난 귀소 본능. 하지만 그 어떤 자료도 지금 백구가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위엄과 통찰력을 설명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김 박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백구는 혹시 특별한 훈련이라도 받았나요? 경비견이나 궁연 같은. 김 박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훈련 같은 건 받은 적 없어요. 백구는 그저 스스로 배워나갈 뿐입니다. 이 대자연이 그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애타게 찾던 스카가 제 발로 캠프 근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전설 속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비틀거렸고 옆구리에는 다른 맹수와 싸우다 생긴 것으로 보이는 깊은 상처가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스카는 캠프 주변을 맴돌며 경계심과 배고픔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보였습니다. 데이비드는 흥분했습니다. 이거야. 바로 이 장면이야. 왕의 마지막 비애. 고독한 투쟁. 그는 즉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김 박사는 그의 어깨를 잡으며 경고했습니다. 조심하게, 데이비드. 굶주린 맹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야. 자존심에 상처 입은 맹수는 더욱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캠프 안에서 조용히 쉬고 있던 백구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캠프 앞쪽으로 걸어나가 스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제작팀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김 박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곧 벌어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그 운명적인 대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방문이 결국 잠자던 두 영혼을 깨우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무대 위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과연 이 낯선 방문객들은 자신들이 어떤 거대한 역사의 증인이 될 것인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 늙은 왕 스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의 이름은 단순한 흉터 스켈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사반에 새겨진 깊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이자 한 시대의 영광과 쇠락을 상징하는 거대한 흔적과도 같았습니다. 전성기 시절의 스카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250킬로에 육박하는 거대한 체구, 밤하늘의 어둠을 그대로 담은 듯한 검은 갈기, 그리고 단 한 번의 포효로 수십 킬로미터 밖의 동물들까지 공포에 떨게 만드는 위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프라이드에 사자 무리는 사바나에서 가장 비옥한 영토를 차지했고 어떤 도전자도 감히 그의 왕자를 넘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가장 강한 왕에게도 공평하게 흐르는 법입니다. 10년이 넘는 통치 끝에 그의 시대는 서서히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더 젊고 강한 수사자들이 연합하여 그의 왕좌에 도전해왔고 스카는 수십 번의 혈투 끝에 결국 패배했습니다. 승자들은 그의 영토와 암사자들 그리고 새끼들까지 모두 차지했습니다. 무리에서 쫓겨난 늙은 왕에게 남은 것은 온몸에 새겨진 상처와 굴욕적인 패배의 기억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자의 세계에서 내려오는 비정하고도 자연스러운 법칙이었습니다. 이제 스카는 고독한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사냥감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려졌고 한때의 번개 같았던 순발력은 무뎌졌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거대한 버펄로도 혼자서 사냥했지만 이제는 작은 가젤 한 마리를 쫓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는 다른 포식자들이 먹다 남긴 찌꺼기를 찾아 헤매거나 하이에나 무리와 굴욕적인 싸움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의 백가죽은 등에 달라붙었고 한때의 위험의 상징이었던 갈기는 먼지와 피로 엉겨 흉측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며칠 전 그는 자신의 옛 영토 근처를 배회하다가 젊은 수사자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스카를 조롱하듯 그의 주위를 맴돌며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스카는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그를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는 옆구리에 깊은 상처를 입고 간신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상처는 빠르게 골마 들어갔고 열과 고통으로 그의 정신은 점점 혼미해졌습니다. 그는 죽음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코끝에 낯선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불냄새, 금속 냄새, 그리고 인간의 냄새. 굶주림과 고통에 시달리던 그는 본능적으로 그 냄새가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음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혹은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지켜봐 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김민준 박사의 캠프였습니다. 그는 캠프 주변의 나무 그늘에 숨어 며칠 동안 그곳을 관찰했습니다. 인간들과 그들이 사용하는 기계들, 그리고 그들 곁을 맴도는 저 작은 흰색 동물을 흥미롭게도 사자는 보통 인간을 직접적인 먹잇감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학습된 경험을 통해 두 발로 걷는 이 연약해 보이는 존재가 사실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극심한 굶주림이나 부상으로 정상적인 사냥이 불가능해진 식인 사자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1898년 케냐에서 철도 공사를 하던 인부 135명을 잡아먹은 차보의 식인 사자 사건은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스카는 바로 그 경계선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이성과 본능, 오랜 경험과 극심한 허기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인간들보다도 그들 곁에 있는 백구였습니다. 처음 스카는 백구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한 입거리도 되지 않는 미물. 하지만 백구의 행동은 그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백구는 다른 작은 동물들처럼 자신을 보고 꼬리를 내리거나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리서 자신을 똑바로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경계심도 저기도 아니었습니다. 스카는 평생 수많은 동물의 눈을 봐왔지만 저런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영혼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듯한 기묘하고도 불편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침내 배고픔이 모든 경계심을 집어삼켰을 때 스카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캠프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인간들이 소란스러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자신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저 작은 흰색 동물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본능이 경고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저놈은 평범하지 않다. 하지만 그의 굶주림은 속삭였습니다. 상관없다. 저놈을 넘어서면 음식이 있다. 왕의 존엄성과 짐승의 본능이 그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짐승의 본능을 선택했습니다. 그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작은 존재를 향해 위협적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한 걸음이 자신의 왕으로서의 삶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게 될 운명적인 발걸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하늘은 마치 곧 벌어질 비극을 예고라도 하듯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변덕스러운 계절. 아프리카의 날씨는 종종 인간의 예측을 비웃으며 거대한 자연의 힘을 과시하곤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팀의 통신 담당자였던 벤은 위성 수신기를 점검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프로듀서님,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규모가 심상치 않아요. 통신이 두절될 수도 있겠습니다. 데이비드는 마른 입술을 핥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스카의 등장을 앞두고 벌어진 이 갑작스러운 기상악화는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맹렬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번개가 어두운 하늘을 갈라놓았고 천둥 소리가 대지를 뒤흔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마른 땅은 진흙탕으로 변했고 캠프로 이어지는 유일한 비포장도로였던 작은 흙길은 거대한 강물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랜드로버들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캠프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통신 장비는 먹통이 되었고 외부로 나갈 길도 막혀버렸습니다. 문명의 이기와 첨단 장비로 무장했던 제작팀은 순식간에 거대한 자연 앞에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김 박사는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그는 팀원들을 안심시키며 비상식량과 식수를 점검하고 발전기의 연료를 아끼기 위해 최소한의 조명만 남기고 모든 전원을 차단했습니다. 폭우 속에서 캠프는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고 오직 텐트 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그들의 존재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와 천둥 소리에 섞여 밤에 포식자들이 내는 기묘한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팀원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자연의 관찰자가 아니라 먹이사슬의 일부가 되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바로 그때 백구의 행동에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평소라면 김 박사의 곁에서 조용히 엎드려 있을 백구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텐트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 중의 냄새를 맡았고 귀를 쫑긋 세운 채 텐트 밖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따금씩 목 깊은 곳에서부터 낮고 짧은 크르릉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경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하고 본질적인 위협의 접근을 감지한 동물의 본능적인 경고음이었습니다. 동물들은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자연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 쥐들이 대이동을 하거나 쓰나미가 닥치기 전 코끼리들이 고지대로 피하는 현상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동물들의 제6감은 기압의 변화, 지자기의 미세한 떨림, 혹은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초저주파 등을 감지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추정됩니다. 지금 백구는 단순히 폭풍 후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폭풍 우를 틈타 캠프에 다가오는 또 다른 위험의 냄새와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박사는 백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그놈이 오고 있다. 그는 굵은 나뭇가지를 집어들어 아궁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불길이 더 거세게 타오르며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그는 제작팀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모두들 텐트 안에서 조용히 대기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밖으로 나오면 안 돼.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고성능 야간 투시 카메라를 챙겨들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도 돕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기록이라도 해야. 김 박사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건 촬영이 아니야. 생존이야. 당신들은 당신들 목숨이나 잘 챙기게. 밤이 깊어지자 폭풍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는 그때 백구가 갑자기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텐트 입구 쪽을 향해 미동도 없이 섰습니다. 그의 온몸에 털이 곤두섰고 어깨 근육이 단단하게 뭉쳐 올랐습니다. 마치 한 발의 화살처럼 온몸의 기운을 한 곳으로 모아 발사할 준비를 하는 궁수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들었습니다. 맹렬한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낮고 육중한 발소리를. 그 발소리는 주저함 없이 그리고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캠프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굶주림에 눈이 먼 늙은 왕이
고립된 인간들의 캠프를 자신의 마지막 사냥터로 결정한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고립된 캠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그리고 그 앞을 막아서기 위해 모든 길을 모으고 있는 단 한 마리의 개.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빛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백구는 다가오는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이 모든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폭풍우는 기세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굵은 빗줄기가 텐트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캠프를 감싸고 있던 완전한 어둠과 혼돈의 시간은 지나갔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더욱 숨 막히는 고요함과 긴장감이었습니다. 스카의 발소리는 캠프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가오지도 물러서지도 않은 채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살피는 듯 했습니다. 마치 체스의 대가처럼 다음 수를 두기 전에 상대의 모든 것을 파악하려는 듯 신중한 태도였습니다. 제작팀은 야간 투시 카메라의 작은 모니터를 통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스카의 모습은 처량하면서도 동시에 위협적이었습니다.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와 푹 꺼진 눈은 그의 쇠약함을 보여주었지만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두 눈은 여전히 사냥꾼의 본능이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김 박사는 랜턴 하나에 의지한 채 텐트 입구에 서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동물을 진정시킬 때 사용하는 마취총이 들려 있었지만 그는 섣불리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취약이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흥분한 사자가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수단일 뿐 지금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백구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백구는 텐트 밖으로 몇 걸음 나아가 스카와 캠프의 정중앙에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흙탕물에 온몸이 젖었지만 그의 자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그는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하게 어둠 속에 서 있는 늙은 왕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카와 백구의 첫 번째 공식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두 존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기치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스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경험상 자신과 마주한 모든 동물은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여야 했습니다. 복종하거나 혹은 저항하거나, 하지만 저 작은 흰 동물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저기도 아닌 이해할 수 없는 평온함, 그것은 스카의 야생의 본능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생경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백구의 저 고요함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향한 완전한 무시인지 아니면 상상을 초월하는 자신감의 표현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마치 진흙탕 속을 걷는 것처럼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텐트 안의 제작팀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 렌즈를 통해 말없이 서로를 응시하고 있는 두 동물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대치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서로를 알고 지낸 두 존재가 말없이 서로의 안부를 묻는 듯한 기묘한 분위기마저 감돌았습니다. 한쪽은 모든 것을 가졌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몰락한 왕, 다른 한쪽은 멀고 먼 동쪽의 땅에서 온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은 수호자. 그들의 만남은 사바나의 역사에 기록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조우였습니다. 동물 행동학에는 공격적 응시 aggressive star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포식자들 사이에서 상대의 눈을 똑바로 그리고 오랫동안 쳐다보는 것은 명백한 도전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종종 유혈 사태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일부 고도로 사회화된 동물들 사이에서는 차분한 응시참 게이지를 통해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행동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가 다른 구성원의 눈을 차분하게 응시하며 무리의 위계를 확인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지금 백구의 눈빛은 공격적 응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어떤 위협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스카의 내면을 향한 깊은 탐색에 가까웠습니다. 네오는 누구인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스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캠프 쪽을 한번 훑어본 뒤 다시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공격을 포기한 것도 도망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친 몸을 땅에 맡기듯 빗물이 흥건한 흙바닥에 거대한 몸을 웅크렸습니다. 마치 백구에게 나는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다. 이제 어쩔 셈이냐?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스카는 더 이상 초원의 제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늙고 병들고 굶주린 하나의 가엾은 생명체일 뿐이었습니다. 백구는 스카가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도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꼿꼿했던 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부드럽게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안도나 승리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무장해제를 확인한 경비병처럼 그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팽팽했던 긴장감의 끈이 아주 조금은 느슨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빗줄기는 서서히 가늘어지고 있었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같았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는다고 해서 이 기묘한 대치가 끝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굶주린 사자는 여전히 캠프 앞에 버티고 있었고 그들의 고립 상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살얼음판 같은 평화는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동이 트는 아침, 그들은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까요? 폭풍우가 걷히고 아침이 밝아오자 세상은 마치 새로 태어난 듯 고요하고 청명했습니다. 밤새 이어진 긴장감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사은 제작팀은 텐트 밖으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다시 한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에 흠뻑 젖은 채 지친 모습으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구 또한 그의 맞은편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 그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고요한 대치가 아침까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이 상황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다큐멘터리의 전체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팀원들을 긴급히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회입니다. 늙은 왕의 비극적인 최후를 그리려던 우리의 계획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사자와 개의 기묘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본 적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통신 담당자 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프로듀서님, 통신이 아직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알리죠?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먹통이었던 위성 전화기에서 희미한 신호음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폭풍구 구름이 완전히 걷히면서 간신히 위성과의 연결이 복구된 것입니다. 신호는 매우 약하고 불안정했지만 최소한의 데이터 전송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데이비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비상계획에 돌입한다. 모든 배터리와 발정이 연료를 영상 송출에 집중한다. 본사에 연락해서 긴급 라이브 스트리밍 채널을 열어달라고 요청해
제목은 사바나의 대치. 사자와 개의 믿을 수 없는 만남으로 간다. 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불안정한 신호를 최대한 증폭시키기 위해 위성 안테나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절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여러 대의 카메라를 각기 다른 각도에 설치하여 이 역사적인 장면을 입체적으로 담아낼 준비를 했습니다. 드론까지 동원되어 하늘에서 이 기묘한 대치 장면을 부감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감독 안나는 본사와의 짧은 통화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몇 분 뒤에 전 세계로 송출될 라이브 방송을 준비시켰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 처음 시청자들의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와 개가 대치하고 있다는 소식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청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곧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의 뉴스 사이트 메인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물학자, 행동심리학자 등 전문가들이 긴급하게 방송에 연결되어 이 현상에 대한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진돗개의 용맹함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그 차원을 넘어선 현상입니다. 사자가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작은 개가 보여주는 담대함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추측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고 이는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생중계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 세계 진돗개 애호가들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한국의 진돗가의 동호회 커뮤니티부터 시작해서 미국, 유럽 등지에 퍼져 있는 진돗가의 브리더들과 주인들이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댓글창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키우는 진돗개의 용맹함과 충성심에 대한 경험담을 공유하며 백구의 행동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진돗개가 가진 특유의 기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생중계는 단순한 동물 다큐멘터리를 넘어 한국의 토종견인 진돗개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거대한 홍보의 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김 박사는 이 모든 소동을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용한 삶과 백구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 상황이 스카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사자의 상황을 알게 된다면 전문적인 구조팀이나 국제적인 동물보호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데이비드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 방송 계속할 셈인가? 데이비드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박사님,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저희 손을 떠났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계속해서 두 동물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은 애가 탔습니다. 누군가는 백구의 용맹함에 찬사를 보냈고 누군가는 늙고 병든 사자의 모습에 연민을 느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김 박사나 제작팀의 손을 떠나 전 세계 수백만 시청자들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의 관심과 염려가 이 기묘한 대치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스카의 편이 아니라는 것. 굶주림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위태로운 평화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늙은 왕의 본능이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서 사바나의 대기는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잠시 식었던 땅에서는 수증기가 피어올라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스카의 인내심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뱃속에서는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렸고 타는 듯한 갈증이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의 눈은 점점 충혈되었고 흐릿했던 초점은 이제 오직 한 가지 생존이라는 본능적인 목표에 맞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왕으로서의 자존심, 과거의 영광 같은 추상적인 관념들은 사라지고 오직 굶주림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초적인 욕구만이 남아 모든 것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백구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구 너머에 있는 캠프,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인간들의 희미한 실루엣, 그리고 그곳에서 풍겨나오는 음식 냄새에 더욱 강하게 이끌렸습니다. 그의 예민한 코는 공기 중에 섞인 미세한 빵 냄새와 저장된 육포 냄새를 정확하게 포착해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던 그의 육체의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짜내게 만드는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전 세계의 시청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듯한 몸이었지만 그가 일어서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는 듯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스카는 입을 벌려 그의 누렇게 변한 송곳니를 드러냈습니다. 포효는 아니었지만 목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낮고 위협적인 그르렁 소리가 캠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공격의 신호였습니다. 그의 꼬리가 신경질적으로 바닥을 치기 시작했고 뒷다리의 근육이 잔뜩 긴장하며 땅을 박차고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야수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생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의 댓글. 창은 경악과 공포의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안 돼. 백구가 위험해. 누가 좀 말려줘요. 사자가 드디어 공격하려나 봐. 모두가 백구의 운명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박사는 마취총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최후의 수단을 사용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촬영 감독에게 소리쳤습니다. 카메라 좀 땡겨.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돼.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사자의 공격 방식은 사냥감의 종류에 따라 매우 정교하게 분화됩니다. 얼룩말이나 누우처럼 큰 동물을 사냥할 때는 무리의 협동 플레이를 통해 목을 물어 질식시키는 방식을 선호하지만 가젤이나 임팔라처럼 작고 빠른 동물을 상대할 때는 강력한 앞발로 후려쳐 척추를 부러뜨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지금 스카는 백구를 어떤 사냥감으로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후제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는 저 작고 하얀 동물을 단 한 번의 앞발 공격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의 뇌는 이미 공격의 순서와 방식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습니다. 스카의 충혈된 눈이 백구를 향했습니다. 그의 동공이 극도로 수축되었고 온몸의 근육이 폭발 직전의 용수철처럼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땅을 박차고 달려나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시간은 마치 늘어난 필름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부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평온한 기운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기백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을 감싸고 있던 공기의 밀도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들리며 새하얀 이빨이 언뜻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힘에 맞서기 위해 자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모든 투지를 끌어모으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침내 스카가 움직였습니다. 꽝 하는 짧고 폭발적인 포효와 함께 그의 거대한 몸이 땅을 박차고 백구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었고 그의 앞발은 마치 거대한 철퇴처럼 백구의 작은 머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눈을 감거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 박사는 반가쇠를 당기기 위해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구의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시작된 백구의 반격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작은 진돗개는 정말로 제왕의 분노를 정면으로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 결과는 다음 순간 전 세계를 충격과 경탄의 도가니로 몰아넣게 됩니다. 스카의 거대한 앞발이 백구를 덮치기 직전 찰나의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백구의 몸이 폭발하듯 움직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눈으로 쫓기 힘들 정도로 빨랐습니다. 그는 스카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옆으로 몸을 날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땅을 박차고 앞으로 돌진하며 마치 총알처럼 스카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살 행위처럼 보이는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움직임이었습니다. 스카는 당황했습니다. 그의 뇌는 자신의 공격이 빗나갔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자신의 복부 아래에서 터져나오는 엄청난 충격과 고통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백구는 스카의 복부를 스치듯 지나가며 가장 부드럽고 취약한 부위를 날카로운 이빨로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 위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극심한 고통을 주어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고도로 계산된 공격이었습니다. 스카의 거대한 몸이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카의 아래를 스쳐 지나간 그는 몸을 회전시키는 반동을 이용하여 이번에는 스카이의 뒷다리 아킬레스건을 향해 두 번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맹수의 가장 큰 무기는 속도와 힘입니다. 그 근원이 되는 뒷다리의 힘줄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상대의 전투 능력을 근본적으로 마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크왁, 스카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수많은 싸움을 겪어왔지만 이런 식의 공격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백구는 공격을 멈추고 스카와 다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다시 처음의 그 자리,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돌아와 스카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입계는 스카의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그는 헐떡이지도 않았고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반복 훈련을 해온 교본처럼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불과 3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생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본 것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빠르고 충격적인 방역이었습니다. 방송사의 슬로우 모션 리플레이 화면이 여러 각도에서 반복해서 보여지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 세계는 경악과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작은 개 한 마리가 전설적인 사자를 그것도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완벽하게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김 박사는 마취총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친구가 했던 말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녀석은 보통 진돗개가 아니다. 진도에서도 가장 깊은 산골, 옛, 사냥꾼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녀석이지. 그렇습니다. 백구의 움직임은
평범한 개 싸움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멧돼지나 오소리 같은 맹수들을 사냥해온 전문 사냥개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본능과 경험이 완벽하게 결합된 사냥 기술이었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어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돗개가 수백 년 동안 한반도의 사냐를 누비며 터득해온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특히 진돗개가 가진 몸을 낮추고 파고드는 공격 방식은 매우 독특한 전술입니다. 대부분의 개들이 상대의 목이나 다리를 물려고 시도하는 반면 잘 훈련된 진돗개는 상대의 중심 아래로 파고들어 균형을 무너뜨리는 데 능합니다. 이는 자신보다 훨씬 큰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오랜 세월에 걸쳐 진화해온 최적의 생존 전략으로 다른 견종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진돗개만의 특징입니다. 백구는 지금 그 혈통에 각인된 고대의 기억을 완벽하게 재현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저앉은 스카는 상처 입은 뒷다리를 핥으며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힌 것은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이었습니다. 이 초원의 왕인 자신이 저 보잘것없는 미물에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 다시 한번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부상당한 다리를 절뚝거리며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크고 더욱 처절한 포효를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왕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 절규였습니다.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시청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 백구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경이로운 눈빛으로 작은 영웅의 다음 행동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분노로 포효하는 스카를 보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는 이 기세를 몰아 늙은 왕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생존을 위한 다툼을 넘어 두 존재의 자존심과 기백이 맞부딪히는 장엄한 결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백구의 폭발적인 반격 영상은 실시간으로 편집되어 전 세계의 뉴스 채널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진두스 라이언 사바나 미라클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 순위 최상단을 차지했고 수억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터넷을 마비시킬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경이로운 장면에 열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물 간의 대치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시선들은 이제 백구라는 작은 연궁에 대한 깊은 경외감과 찬사로 바뀌었습니다. 영국의 BBC, 미국의 CNN, 일본의 NHK 등 세계 유수의 방송사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아프리카 현지의 특파원을 급파하거나 화상으로 연결하여 이 사건을 심층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물 행동학자, 군견 훈련 전문가, 심지어는 동양 철학자까지 방송에 출연하여 각자의 시각으로 이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한 노련한 동물학자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의 용맹함을 충성심이라는 프레임 안에서만 이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개라는 동물이 가진 또 다른 차원의 능력, 즉 압도적인 기백과 고도로 계산된 전술을 목격했습니다. 저 진돗개는 단순히 용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치 숙련된 무술가처럼 상대의 힘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 행동학의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할 만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국뽕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자부심과 감동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뉴스 속보에는 연일 대한민국의 국견 진돗개에 아프리카의 제왕 사자를 압도하다라는 헤드라인이 걸렸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구를 국가유공견으로 지정하고 김민준 박사에게 훈장을 수여하라는 청원이 쇄도했습니다. 진돗개의 고향인 진도군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고, 군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진돗개의 우수성과 용맹함이 전 세계에 증명되었다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돗개 분양 문의가 폭주했고 관련 산업의 주가가 급등하는 등 사회 전반에 백구 신드롬이 불어닥쳤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열광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부수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군사 전문가들과 특수부대 관계자들이 백구의 전투 방식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백구가 보여준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약점을 파고드는 전술이 현대 특수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비대칭 전력 운용의 완벽한 예시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의 전직 요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 개는 최고의 특수요원이 갖춰야 할 모든 덕목을 보여주었다. 냉철한 판단력, 폭발적인 순발력, 그리고 상대의 허를 찌르는 창의적인 공격 방식까지 만약 개로 이루어진 특수부대를 만든다면 저 진돗개는 분명히 교관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백구의 싸움은 단순한 동물 간의 서열 다툼을 넘어 전략과 전술의 관점에서까지 분석되는 이례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한편 현장의 다큐멘터리 제작팀은 밀려드는 인터뷰 요청과 취재 경쟁으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송출하는 영상은 이제 단순한 생중계를 넘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역사의 현장 기록이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는 백구의 용맹함과 함께 스카가 처한 비극적인 상황을 함께 조명하며 야생동물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의 호소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전 세계 각지에서 스카를 구조하기 위한 모금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백구와 스카, 두 주인공 모두의 운명을 걱정하며 응원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있는 김민준 박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백구가 전 세계적인 영웅으로 떠오르는 것이 기쁘면서도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언제나 양날의 검과 같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관심은 백구의 평온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었고 예상치 못한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모니터 화면 속 여전히 스카와 대치하고 있는 백구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백구야,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이 싸움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까? 전 세계가 열광하고 환호하는 동안 정작 사바나의 대결 현장은 다시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부상을 입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스카는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잃을 것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백구의 놀라운 반격은 싸움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지만 결코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욱 처절하고 위험한 2라운드의 시작을 알리는 공소리였을 뿐입니다. 과연 이 세기의 대결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그리고 전 세계의 폭발적인 관심은 이들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스카의 두 번째 포효는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하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대를 위협하기 위한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걸고 내지르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부상당한 뒷다리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흙먼지와 엉겨 붙었고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체면이나 전략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 저 하얀 회방꾼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는 원초적인 살이만이 그의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그런 스카의 폭주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자세는 더욱 낮아졌고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스카를 단순한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카의 분노 너머에 있는 깊은 슬픔과 절망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리에서 쫓겨나고 굶주림과 싸우고 이제는 보잘것없는 작은 개에게마저 농락당한 한때 위대했던 왕의 마지막 자존심. 백구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기다렸습니다. 스카가 스스로의 분노에 지쳐 무너지기를 혹은 마지막 이성의 끈을 되찾기를. 이것은 더 이상 물리적인 힘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의지와 기백, 그리고 서로의 영혼을 읽어내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스카는 섣불리 달려들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기습 공격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그의 본능적인 공격성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저 작은 몸 어디에 그런 파괴적인 힘과 속도가 숨어 있는지 다음에는 또 어떤 예측 불가능한 공격이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백구의 주위를 빙빙 돌며 기회를 엿보았지만 백구는 그의 움직임에 맞춰 항상 정면을 유지하며 조금의 빈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석에 같은 극끼리 서로를 밀어내는 것처럼 두 존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의 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묘한 심리전은 텐트 안의 인간들에게도 그대로 전이되었습니다. 제작팀은 처음에 흥분과 환호에서 벗어나 이제는 숙연한 마음으로 두 동물의 대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 장엄한 드라마의 일부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조감독 안 나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대화예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만의 언어로 나누는 아주 슬픈 대화 같아요. 그녀의 말처럼 백구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스캑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해칠 생각이 없다. 하지만 네가 우리를 해치려 한다면 나 역시 너를 막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너의 길을 가라. 김 박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는 백구와 스카의 모습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던 자신의 모습이 지금의 스카와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지켜주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던 백구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백구는 지금 스캑에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의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고 그가 왕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동물의 세계, 특히 고등 포유류의 세계에서는 물리적인 싸움 없이 서열이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시과된 공격 Ritualized Aggression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서로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대신 뿔을 맞대고 힘을 겨루거나 더 위협적인 소리를 내는 등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고 종족 전체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진화의 산물입니다. 지금 백구와 스카의 대결은 이 의식화된 공격의 가장 극적인 형태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빨과 발톱이 아닌 서로의 기세와 의지를 겨루며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스카의 거친 숨소리가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을 가득 채웠던 맹목적인 분노의 불길이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 깊은 피로와 체념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저 작은 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단순히 힘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 개에게는 자신에게는 없는, 아니,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켜야 할 대상이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었습니다. 스카는 평생 자신만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자신의 영토, 자신의 암컷,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하지만 저 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뒤에 있는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가 승패를 결정지은 것입니다. 스카는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졌고 한때 초원을 호령했던 왕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백구를 한번 쳐다본 뒤 절뚝거리며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김 박사가 소리쳤습니다. 잠깐, 안 돼. 그의 시선은 스카나 백구가 아닌 사바나의 지평선 너머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맹렬한 속도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저 차량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등장은 이 기나긴 대결에 또 어떤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가져오게 될까요?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다가오는 차량들을 보며 김 박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작팀은 구조대가 온 것이라 생각하며 환호했지만 김 박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들은 구조대가 아니었습니다. 저 차량들은 밀렵꾼들이 주로 사용하는 낡고 개조된 사륜구동 트럭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생방송은 스카를 구하려는 사람들의 선의뿐만 아니라 가장 탐욕스럽고 잔인한 자들의 이목까지 끌어모은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명백했습니다. 늙고 병들었지만 여전히 전설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사자 스카, 그리고 이제는 그보다 더 유명해진 사자를 이긴 개, 백구, 둘 모두에게 엄청난 현상금이 걸렸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김 박사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겨우 스카와의 싸움이 끝나가나 싶었는데 더 위험하고 비열한 적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취총을 다시 고쳐 잡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무장한 밀렵꾼들을 상대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백구와 스카, 그리고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데이비드와 제작팀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카메라를 밀렵꾼들에게 돌려 그들의 만행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들이 바로 아프리카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자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적인 밀렵을 자행하기 위해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데이비드는 카메라를 향해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밀렵꾼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차에서 내렸고 손에는 모두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확성기를 통해 외쳤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 엎드려. 우리는 저 사자와 개에게만 볼 일이 있다. 얌전히 굴면 목숨은 살려주지. 바로 그 순간 김 박사가 앞으로 나서며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작은 체구는 중무장한 밀렵꾼들 앞에서 초라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 대체 누구지? 여긴 국립공원 관할 구역이다. 당장 떠나지 않으면 밀렵꾼 리더는 코웃음을 치며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영감,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법이 아니라 돈이야. 적게 살아있는 채로 잡아오면 10만 달러를 준다는군. 사자는 박제해서 팔면 그보다 더 받을 수 있겠지. 비켜. 다치기 싫으면 이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김 박사는 마침내 그동안 마음속 깊이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저 개를 절대 잡을 수 없을 거요. 백구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개가 아니기 때문이지. 그의 말에 밀렵꾼들은 물론 제작팀과 전 세계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김 박사는 천천히 백구의 출생에 얽힌 비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그냥 진돗개가 아니오. 이 녀석은 한국의 특수부대에서 비밀리에 진행되었던 군견 능력 증강 프로젝트를 통해 태어난 유일한 생존 개체요. 김 박사의 충격적인 고백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과거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시 군에서는 최고의 탐지 및 공격 능력을 가진 특수군견을 개발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혈통의 진돗개들을 모아 특별한 교배와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프로젝트의 핵심은 진돗개가 가진 고유의 사냥 본능과 지능을 극대화하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살아있는 병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백구의 아비와 어미가 바로 그 프로젝트의 1세대 개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개들은 너무나 뛰어나고 독립적인 나머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고 때로는 극도의 공격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비인도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폐기되었고 관련 기록도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김 박사는 프로젝트가 폐기될 당시 책임 연구원이었던 친구의 부탁으로 갓 태어난 강아지 한 마리를 몰래 빼돌렸습니다. 그가 바로 백구였습니다. 친구는 백구가 다른 개체들과는 달리 온순하고 차분한 성품을 지녔지만 그 내면에는 프로젝트를 통해 발현된 잠재력이 그대로 잠들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혼을 보는 눈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백구가 상대의 의도와 약점을 본능적으로 간파하는 초월적인 감각 능력을 가졌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백구가 평범한 개로 살아가길 바랐기에 이 비밀을 평생 가슴에 묻어두려 했습니다. 이러한 비밀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 역사 속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냉전 시대 소련에서는 우주개 라이카처럼 동물을 이용한 우주 개발 경쟁이 있었고 미국 CIA에서는 고양이에게 도청 장치를 이식하여 스파이로 활용하려던 어쿠스틱 키티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는 인간이 동물의 능력을 군사적, 정보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존재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김 박사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시대의 어두운 산물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끝나자 밀렵군 리더는 잠시 주춤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SF 영화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영감, 그래서 저 개가 터미네이터라도 된다는 건가?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하며 소리쳤습니다. 헛소리 집어치우고 금을 던질 준비해 이제 더 이상 대화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이 임박한 절체절명의 순간, 과연 김 박사의 비밀은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백구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살아있는 병기로서의 본능이 이 최악의 상황에서 마침내 깨어나게 될까요? 밀렵꾼들이 그물과 올가미를 들고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와 제작팀은 무력하게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을 포기하고 돌아서려던 스카가 다시 몸을 돌려 밀렵꾼들을 향해 버티고 선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백구에 대한 적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불청객들에 대한 차가운 경멸과
왕으로서의 마지막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부상당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백구의 옆에 섰습니다. 사자와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죽일 듯이 싸우던 두 동물이 이제는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 나란히 서 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 세계의 시청자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전이 아니었습니다. 야생의 왕과 충직한 수호자 사이에 언어를 초월한 어떤 교감이, 어떤 동맹이 맺어진 것입니다. 스카는 백구를 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대등하게 맞선 유일한 존재, 자신의 마지막을 존중해준 강인한 전사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사가 위기에 처하자 왕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를 돕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밀렵꾼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탐욕이 공포를 집어삼켰습니다. 잘 됐군. 두 마리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겠어? 발사해. 리더의 외침과 함께 여러 발의 마취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백구와 스카는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스카는 거대한 몸을 방패 삼아 백구의 앞을 가로막았고 백구는 그 틈을 이용해 번개처럼 튀어나가 밀렵꾼들의 대열을 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총을 쏘는 자들의 팔을 물어 무력화시키고 금을 던지는 자들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더 이상 단순한 동물의 몸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김 박사의 고백처럼 그는 고도로 훈련된 특수요원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적의 전투력을 마비시켜 나갔습니다. 스카 역시 부상당한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박힌 마취 다트를 무시한 채 밀렵꾼들의 차량을 향해 돌진하여 타이어를 물어 터뜨리고 보닛을 찌그러뜨렸습니다. 왕의 마지막 분노는 그야말로 파괴적이었습니다. 밀렵꾼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동물을 사냥해 봤지만 이렇게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동물들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의 포위망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은 카메라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사자와 개의 연합군, 사바나의 어벤져스라는 별명이 실시간으로 붙었고 이들의 영웅적인 저항에 아낌없는 찬사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특히 동물 보호 단체들은 이 영상을 밀렵의 잔혹성을 고발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각국 정부의 아프리카 밀렵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 야생에서 서로 다른 종의 동물들이 협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코요테와 오소리가 함께 땅 다람쥐를 사냥하는 사례가 관찰된 적이 있는데 코요테가 지상에서 다람쥐를 몰면 오소리가 굴을 파서 퇴로를 차단하는 식의 정교한 협동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이는 생존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여 시너지를 내는 놀라운 자연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지금 스카와 백구의 협력은 이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것이었습니다. 생존을 넘어 서로의 존재에 대한 존중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거의 영적인 교감에 가까운 동맹이었습니다. 결국 수세에 몰린 밀렵꾼들은 혼란 속에서 남은 차량 몇 대에 나누어 타고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등에는 패배의 굴욕감과 함께 영원히 잊지 못할 공포가 새겨졌을 것입니다. 밀렵꾼들이 사라지자 길고 길었던 싸움의 막이 내렸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던 현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자 스카의 몸에 박혀있던 마취약의 효과가 뒤늦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더니 이내 거대한 몸을 땅에 뉘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눈은 서서히 감기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와 제작팀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스카의 몸에는 여러 발의 마취 다트와 함께 밀렵꾼들과 싸우다 생긴 새로운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김 박사는 급히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처를 소독하고 해독제를 주사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카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에 과다한 마취제와 여러 개의 상처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백구는 모든 싸움이 끝난 뒤에도 쓰러진 스카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카의 얼굴 옆에 조용히 엎드려 그의 거친 숨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경계나 적의가 없었습니다. 함께 싸운 전우에 대한 깊은 존중과 연민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늙은 왕은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한 듯 힘겹게 눈을 떠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목을 울려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맙다, 나의 작은 친구여라고 말하는 듯한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렇게 사바나의 전설적인 왕은 자신의 가장 위대한 적이자 마지막 친구의 곁에서 서서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왕의 쓸쓸하고도 장엄한 퇴장이었습니다. 스카의 장엄한 최후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밀렵군에 맞서 싸운 그의 마지막 용기와 종을 초월한 백구와의 우정에 눈물을 흘리며 애도했습니다. 스카의 죽음은 단순한 동물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 위대한 생명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고, 전 세계적인 야생동물 보호 운동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국의 동물 보호 단체들은 스카 법안 스카스 로우 제정을 촉구하며 밀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공조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박사의 캠프에는 며칠 뒤 케냐 정부에서 파견한 공식 조사단과 구조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밀렵꾼들이 버리고 간 차량과 장비들을 수거하고 김 박사와 제작팀으로부터 상세한 사건 경위를 보고받았습니다. 다행히 제작팀이 생중계한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도망쳤던 밀렵 조직의 상당수가 국경 지역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바나에는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온 듯 보였습니다. 데이비드와 그의 팀은 이 모든 과정을 다큐멘터리에 담아냈고 왕의 마지막 친구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이 다큐멘터리는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수많은 상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과 관심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유일한 생존 영웅인 백구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백구는 21세기 최고의 영웅견, 사바나의 수호신으로 불리며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백구의 일거수일투족에 열광했고 그의 이야기는 책과 영화로 만들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의 캠프에는 백구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취재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는 이 과도한 관심이 백구에게 독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모든 인터뷰와 방문 요청을 거절했지만 세상의 광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일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백구의 명성은 새로운 종류의 위협을 불러들였습니다. 바로 특별한 동물을 수집하는 부유한 불법 수집가들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돈만 되면 멸종 위기종이든 뭐든 가리지 않고 손에 넣으려는 밀렵꾼들보다 더 교활하고 위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자를 이긴 전설의 개, 백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수집품이었습니다. 곧 백구에게는 수십만 달러, 100만 달러를 호가하는 거액의 현상금이 걸렸고 전 세계의 범죄 조직들이 그를 차지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김 박사는 캠프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백구 역시 평소와 달리 극도로 예민하게 경계하며 낮은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케냐 정부에서 파견한 관리인들이 캠프 주위를 순찰하고 있었지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이 새로운 적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밀렵꾼들처럼 무식하게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음 없는 총기와 최첨단 야간 투시 장비로 무장한 채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조용히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싸움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이 공개적인 전쟁이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치밀한 첩보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불법 동물 거래는 실제로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동물판 마약 카르텔이라고 불릴 정도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국제적인 자금 세탁과 무기 밀매 조직과도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특정 동물의 희귀성과 상징성을 이용하여 가격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리고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소유하려 합니다. 백구는 이제 그들의 가장 탐나는 목표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김 박사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더 이상 백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 백구를 안전한 곳에 숨기는 것도 생각했지만 평생을 사반에서 자란 백구가 과연 답답한 도시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전 세계에 얼굴이 알려진 백구를 몰래 출국시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데이비드가 그에게 뜻밖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성공으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방송사 측에서 김 박사의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주고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이루어진 전문 보안팀을 고용하여 캠프를 24시간 경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단순히 이 사건을 이용해 돈을 벌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저희 역시 백구와 스크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저희가 박사님과 백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의 제안은 한 줄기 빛과 같았지만 김 박사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아 요새처럼 캠프를 지킨다고 해도 이것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백구는 언제까지 감옥 같은 보호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들은 또 어떤 교활한 방법으로 백구를 노려올까요? 예상치 못한 후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제안을 받아들인 김 박사의 캠프는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철조망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최첨단 보안 펜스로 교체되었고 캠프 곳곳에는 열 감지 카메라와 동작 감지 센서가 설치되었습니다. 전직 영국 특수부대 SAS 출신들로 구성된 전문 보안팀이 캠프에 상주하며 24시간 철통 같은 경비를 섰습니다. 이제 캠프는 아프리카 초원 한가운데에 위치한 작은 요새나 다름없었습니다. 백구는 더 이상 자유롭게 사바나를 뛰어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활동 방향은 보안 펜스 안으로 제한되었고 항상 보안팀의 감시 아래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김 박사는 백구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창밖을 바라보며 자유를 갈망하는 듯한 백구의 슬픈 눈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강화되자 백구를 노리던 어둠의 세력들도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조용히 웅크린 채 경비가 허술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빈틈이 생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캠프에는 항상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모두가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묘한 동맹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김 박사와 다큐멘터리 제작팀, 그리고 현지의 마사이 부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부인들을 경계하던 마사이 부족은 스카의 죽음과 백구의 용맹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사자는 신성한 동물이자 존경하는 경쟁자였고 밀렵꾼들은 자신들의 터전을 파괴하는 공동의 적이었습니다. 마사이의 장로는 직접 김 박사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얀 개는 위대한 전사요. 위대한 전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하오. 당신들이 기술로 캠프 안을 지킨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캠프 밖, 이 넓은 사바나를 지키겠소. 그날 이후 마사이의 젊은 전사들은 자신들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이용해 캠프 주변의 광활한 지역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땅에 남은 미세한 발자국만 보고도 침입자의 수와 이동 경로를 파악했고 동물들의 미세한 울음소리 변화를 통해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최첨단 보안 장비와 아프리카의 원초적인 지혜가 결합된 그야말로 완벽한 방어 체계가 구축된 것입니다. 이 기묘한 동맹은 국적과 인종, 문화를 뛰어넘어 백구를 지킨다는 하나의 공동 목표 아래 굳건하게 뭉쳤습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몇 번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음식에 독을 타서 보내거나 야생동물로 위장하여 접근하는 등 교활한 방법으로 백구를 노리던 시도들이 마사이 전사들의 예리한 감시망에 의해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또다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사람들은 이 의외의 동맹에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백구를 지키는 것은 이제 단순히 한 마리의 개를 지키는 것을 넘어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상징적인 싸움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인간과 동물의 유대 혹은 서로 다른 문화권의 협력은 인류의 생존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초기 인류가 늑대를 길들여 개로 만들고 함께 사냥하며 혹독한 빙하기를 이겨냈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개는 인간에게 사냥 기술과 경비 능력을 제공했고 인간은 개에게 안정적인 먹이와 보금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지금 김 박사의 캠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어쩌면 수만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바로 그 생존과 공존의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캠프의 모든 센서가 일제히 경보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다수의 침입자들이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캠프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실패를 통해 정면 돌파가 어렵다고 판단한 적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대규모 총공세를 감행한 것입니다. 보안팀은 즉시 전투 태세에 돌입했고 김 박사는 백구를 데리고 가장 안전한 지하 벙커로 대피했습니다. 총성이 밤하늘을 갈랐고 캠프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던 중 보안팀의 리더가 다급하게 무전으로 외쳤습니다. 진장, 놈들의 수가 너무 많아. 동쪽 펜스가 뚫렸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10여 명의 무장한 괴한들이 뚫린 펜스를 통해 캠프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백구가 숨어있는 지하 벙커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절망의 순간, 지하 벙커의 문을 잠그고 있던 김 박사는 백구가 미친 듯이 문을 긁으며 밖으로 나가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백구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들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한번 싸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김 박사는 갈등했습니다. 백구를 내보내는 것은 그를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잡히는 것보다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침내 벙커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백구는 한 줄기 흰색 섬광처럼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캠프의 외곽을 지키던 마사이 전사들이 외치는 함성과 함께 땅을 뒤흔드는 거대한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총성도 사람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수백 마리의 야생동물들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하이에나, 표범, 버폴로, 심지어는 코끼리 떼까지 사바나의 모든 동물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캠프를 포위한 괴한들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이 사바나 그 자체가 자신들의 친구 백구와 그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것입니다. 과연 이 기적 같은 일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서 인간의 탐욕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 장엄하고도 신비로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